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2년차를 맞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자치단체장들과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거기에 따른 재개발, 속도전으로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던 김영길 중구청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희망이 2023년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빛나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로 뭉쳐서 빛나는 미래를 만들자. 아주 인상적인 멘트입니다. 기분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에 여건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덕분에 지역 경제 전체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반년간의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은 6개월 임기 동안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다소 이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은 분명히 구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에 울산 도심 융합 특구에 선정되어서 혁신도시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울산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은 서울 본사를 세 차례나 방문하여서 관계자들을 잘 만나고 잘 설득해서 협의한 결과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 혁신도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연말 중구 눈꽃축제는 대성공이었고 가장 꽃을 피운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눈꽃축제는 자발적인 참여였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행복한 그리고 아주 낭만적이었던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대폭 늘려서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감동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텅 비어있던 원도심에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상인들이 매출이 100% 200% 이상 늘어났고 떠나갔던 1020 세대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눈꽃 축제 네.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간도 좀 늘어났는데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이 또 있는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눈꽃 축제가 본래 출발은 하루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는 8일간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눈꽃 축제는 연말 연시까지 한 10일간 정도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간 연장. 네네. 예. 왜냐하면 24일, 25일은 정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눈꽃 축제를 한다는 이런 소식과 함께 또 원도심은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꽃 축제를 통해서 원도심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연말 연시까지 연초까지 축제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흔하지 않는 눈이 오지 않는 이 중구에 이 아케이드 속에 원도심에 눈이 내린다.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첫째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는 부모님 행복하죠. 특히 1020 세대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우리 중구에 딱 맞는 축제다. 원도심 속에서 할 수 있는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축제는
발전 또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겨울 축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눈꽃 축제 기간 연장을 하시면서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유입하는 네. 일종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사가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원도심은 텅 비었고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눈꽃 축제를 통해서 매출이 100% 200% 이상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짧은 기간에도 여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드립니다. 바로 전통시장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구가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그럼 그렇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경쟁력 자체가 지역 경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예전에는 뭐 큰애기 야시장 운영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활성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뭐 올해 어떤 계획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정통시장이 많다는 것이 참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23개 전통시장이 원도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구의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손님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위기가 꼭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의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제 남구에서 이제 조만간에 울주군 윤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전 계획이죠. 네.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사실 거리가 멀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구 구역전 시장과 새벽 시장은 도매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멀리 있는 윤리보다 더 불편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네, 차댈 그렇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만 해소한다면 이제 구역전 시장, 새벽 시장, 도매 기능을 가진 시장은 한번 때가 왔다, 기회가 네. 왔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시장 시대를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벽 시장 시대는 열릴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뭐 주차장 구축이라든지 결국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장 상권을 중구로 가져오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23년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인구 유출을 막고 어떻게 인구를 다시 유입시켜야 되느냐. 좀 이런 데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인구 급감은 우리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가 지금 인구가 급감한 것은 이제 산업 기반의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조선업의 중공업. 문제죠. 네. 네. 그런데 우리 중국은 왜 인구가 줄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 24만 5천 명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5년도에. 15년도에. 네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는 20만 8천 명입니다. 이렇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가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찾고자 합니다. 중국 면적의 47%가 현재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포함한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주거가 복합된 대규모 산단을 개발한다면 빛나는 미래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획기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 다시 떠나갔던 중국에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중국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네. 인구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의 도심 융합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여기에도 기대치가 있을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대도시와 강력시를 중심으로 이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문화 등을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특구로 지정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구가 완공되면 주거와 문화, 산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로 정말 이 그린벨트 속에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큰 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산업,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정원 생태 휴양 도시를 만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국내 도심 속에 유일한 이파산 자연휴양림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자연휴양관을 건립한다면 사실 머물다 가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냥 스쳐가는 중구예요. 숙박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불고기 단지라고 불리는 먹거리 단지 그 속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게스트 하우스도 설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있는 자연 휴양림이 이파산입니다. 네. 그곳에 휴양관을 짓는다면 이제 숙박 시설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중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체류용관을 만드시겠다. 또 겨울에는 원도심 눈꽃 축제, 그리고 여름에는 태화강 축제의 마두이를 접목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서 이제 관광 산업도 이제 원도심을 통하고 국가정원과 연계하고 이파산과 또 연계해서 이제 관광도시 중구로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화관광 도시로서 활성화하는 중구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봐 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가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르네상스 시대 중구를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국가정원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까? 사실 국가 정원이라고는 하나 사실 주차장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버스 한 대 댈 만한 공간도 없는 상태고 사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사실은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사람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왔던 사람이 발걸음을 다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곳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불편하면 다시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고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주차장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태화강 국가정원 중심부에 주차 타워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버스 한 대가 오더라도 대규모 식당이 없습니다. 버스 한 대가 오더라도 그 손님이 들어갈 만한 식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러한 인프라들이 갖춰져야만 명실상부한 국가정원의 이름에 걸맞는 관광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울산시의 가장 큰 숙제고 우리 중구청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걸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계획하는 그림 잠시 엿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불편함이 경쟁이라고 늘 역발상 지혜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원도심은 골목도 많고 길도 좁고 일반 통행도 많습니다. 건물도 많이 날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편함이 우리 중구의 경쟁력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중구 원도심을 걸어보면 정말 매력 있는 도시로 마음속에 또 눈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도심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멋진 하나의 큰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내에 중앙정통시장 일원에 화려타운, 화려의 타운, 회타운, 네. 나이트클럽 등은 이제 민간인이 이제 투자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 네. 이러한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사실은 우리 중구청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정통시장 입구 쪽에 청년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발길이 원도심으로 다시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 정책사업단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신다는. 일단은 그 창업 공간이 네. 이제 청년 창업 공간으로 청년들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청년 야시장. 청년 야시장 조성. 그래서 좀 색다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청년 야시장이 있을까요? 그래 청년들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야시장 어쩌면 우리 중구 원도심의 1020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1020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더 직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핵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도심의 낡은 골목, 낡은 건물, 최근의 트렌드가 빈티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서 또 다른 이제 청년 야시장까지 조성을 하신다. 어우러져서 큰 활성화, 좋은 효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좀 잠잠해져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세계화의 사업인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 개발 진행 사항은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세계 부지 7,000여 평은 토지 정지 작업이 5개월 공사 기간으로 이달 말까지 이제 끝낼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지난해 11월 말 차량 진출입 그 진입하고 출입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입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건립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복합 쇼핑몰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이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혁신도시 중심에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로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이 높다는 것은 이 조망과 전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 그리고 또 태화강 끝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시민들에게 풍성함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혁신도시 중심에 이러한 중심 상권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고 혁신도시의 상권 활성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울산 전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혁신도시가 좀 이렇게 좀 설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2의 혁신도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랜드마크 네. 스카이라운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전망권과 조망권의 화려함. 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이제까지 백화점은 물건만 사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스타필드형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 아마 울산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욕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새 지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하시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3년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가 좌우하는 만큼 그린벨트 완화 및 해제를 통한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에 따라 인구 유입이 중구 발전의 핵심입니다. 옛 종갓집 중구의 위상을 다시 찾고 중구가 울산의 중심으로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한 해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긴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2023년 새해 21만 종갓집 중구민 모두가 희망의 노래를 함께 합창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그리고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길 종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옛 중구집 중구의 위상을 다시 찾고 중구를 울산의 중심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청장님의 약속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